예,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마감 시장 5%고요. 자,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자, 시간 참 빠르죠. 자, 근데 아침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는 시장과 섹터, 그다음 우리 포트에까지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를 제가 구역별로 말씀을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 같이 봐주시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세 상승 불국장 중에 있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 8월에 경계를 좀 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 같이 보시면서 그 뒤에 올 큰 상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이클 잘 타는 거죠, 우리는. 자, 박스 미장은 여전히 나스닥이 같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어제 S&P 다우도 떨어졌는데 지금 실적이 MS하고 메타가 시간으로 정말 좋게 나오면서 빅 스프라이즈가 났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으로 좀 상승하고 있죠. 자, 7월 FOMC는 당연히 금리 동결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트럼프에 눌려있던 이 파월이 저는 딴탄 파울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 9월에 대한 금리를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좀 했네요. 자, 대세 상승 불국장에서 지금 경계를 좀 하고 있지만 이런 큰 이슈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자, 한미 협상이 뭐 말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잘 타결이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난 다음에 프리미엄적으로 또 어디가 강세인지를 제가 선별해서 보는데 그런 종목을 좀 볼 거고요. 자,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는 정치로 보시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지만 어쨌든 8월 달에 미장은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현금 비중 20%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사실 우리 종목들이 오늘도 슈팅 나오고 신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건 돌아가면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슈팅 익절 계획까지 파트 2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묵직한 100% 달러가 한 번 더 올랐어요. 제가 61선 돌파될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어제 98대에서 이제 거의 100까지 왔습니다. 99.5면 60개월 선을 돌파를 하고 61선 돌파를 하고 단기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또 크게 보는 10년물 금리는 4.35니까 아직은 안정된 흐름이 좀 다행입니다. 자, 근래대로 다시 보여드리는 유가, 자, 러시아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보다 살짝 더 올라서 70달러. 자, 달러 반등된 이유를 어제 제가 유로화라든지 관세 수입, 재무부 관련 얘기 드렸는데 파월이 금리를 어차피 7월은 동결이었지만 9월에 대한 흐름을 동결될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더 올랐다 보시면 되고, 자, 계속 챙겨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입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거는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컨센을 상회했어요. 고용 괜찮네라 볼 수 있고, 2분기에 미국의 GDP입니다.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게 이런 거 보죠. GDP 나우에 대해서 이게 GDP 2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한 3%까지 났어요. 야, 3% 엄청 성장 많이 하는데 트럼프 발언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 GDP 아시죠? 뭐 X 플러스 G 플러스 C 했는 거 거기에서 수입이 급감했어요. 당연히 관세 때문에 사재기했다가 수입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수입 급감으로 3% 성장률 잘 나오는 거지, 두 개 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지표입니다. 자, 크게 나왔던 지금 빅이슈가 세 가지죠. 한미 협상 타결된 모습,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FOMC 파월의 금리 동결 흐름이 뭔지를 볼 거고, 자, 빅테크 실적 계속 나오지만 오늘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한미 관세 협상은 결론적으로 잘 됐어요. 또 세부적으로 또 말이 많을 수는 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저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보는 면이 많고, 어째 숫자들이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일본과 유럽이 트럼프식으로 계산했다, 뭐 이명기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나중에 타치하고, 오늘 그 흐름도 봤는데 트럼프가 표현하기로는 완벽하면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상호관세는 15%입니다. 일본과 유럽과 우리나라 15%로 낮춰졌고, 자동차가 조금 아쉽긴 한데 12.5가 아니라 자동차도 15%에 맞춰졌어요. 자, 대미 투자액은 얼마냐? 사실 규모는 엄청납니다. 유로랑 일본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불입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수입 포함 1,000억 불 포함하면 4,500억 불이에요. 유럽의 6,000이나 일본의 5,500이랑 별로 꿀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1,000억 이상 하는 것도 있고 1,000억 불, 반도체 바이오 2차전 관련해서 2,000억 불 정도, 그 다음에 조선업종만 따로 떼서 우리나라 프리미엄 조선에 대해서 1,500불을 펀딩을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뭐 대미
규모가 사실 따지면은 4,500억 불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뭐 트럼프식이지만. 그 다음에 걱정했던 거는 농산물이나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인데 트럭과 농산물과 차는 다 개방하겠다. 근데 그래도 뭐 저는 별로 걱정하는 부분이 이미 우리나라 농산물이 99.7%나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다음에 민감해 볼 수 있는 쌀이나 쇠고기 같은 거잖아요. 요거 두 개는 추가 개방 안 한다고 결정이 됐어요. 지금 말이 좀 다르다 그러는데 이게 맞다고 저는 보고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하게 아직 못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2주 안에 만나서 정상회담도 하고 이 부분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잘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이양을 저는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개방 국가잖아요. 어쨌든 다른 나라와 같이 관세율을 맞춰진 게 동등하다고 보고 약간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품목 관세 있죠. 우리 중요한 반도체나 의약품 봐야 되는데 어쨌든 러트닝 말로 빌어서 추후로 나중에 발효하더라도 다른 나라 대해서도 최국으로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은 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자, 투자 금액은 계속 지금 말이 많고 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출자되고 현금 나가는 거는 아까 그 금액의 5%가 안 됩니다. 아까 오늘 김영본 정책실장 말할 때는 한 100억 불도 채 안 될 거라는 얘기 그렇게 표현했고요. 나머지는 일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융자나 보증에 대한 얘기다. 실제로 미국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기업 투자가 뒤에 들어가고 그 부분이 미국이 보증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얘기를 했어요. 자, 트럼프식 발표에 맞춰줬으니까 일단 수치만 보고 나머지 세부적인 논의는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일단 큰 거 맞춰진 거예요. 자, 수출 한국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좋아. 근데 이미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세론이 후두둑 났어요. 이건 우리나라 좀 빠르고 선반영된 부분 때문에 아침에 단기로 파란 부분 나왔고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한미 FTA가 빵이었거든. 관세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슈퍼로 올라갔고 물론 딴 나라도 올라갔잖아. 근데 딴 나라도 그 전에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살짝 1, 2%, 2, 3% 높았던 관세율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뭐 약간 그렇게 보면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불리한 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런 이유에 관세율 올리고 가격 올라가더라도 어느 종목, 어느 섹터에서 우리 프리미엄으로 우리나라 잘 팔릴 거냐 이런 걸 따져서 제가 프리미엄 기업 제품을 선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남은 건 인도인데 25% 관세를 때린다고 금주까지 본다 했습니다. 여기 연결되는 건 뭐냐면 애플이에요. 애플이 지금 내일 밤에 아침에 실적이 나오는데 영 빌빌거려요. 애플이 인도에서 그 아이폰 생산 하잖아요. 이런 뭐 좀 물려있는 부분도 있고 자, 중국 90일 이후에는 여전히 잘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최종 결정할 거다. 자, 앞에 내용을 잘 아셔야지만 우리나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7월에 FOMC 어쨌든 금리는 동결인데 계속 쭈글쭈글하게 이제 파월이 막 이렇게 돼 있다가 저는 이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단단하게 트럼프가 뭔 지랄하든 어쨌든 5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FOMC의 의장이잖아요. 자, 기준금리는 4.5로 동결이 계속 되고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여전히 나는 데이터를 보고 있다. 자, 너네 정책 관세 뭐 보고 있고 불확실성 여전히 있다. 그리고 약간 소폭 그 매파로 보수적으로 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어떻게 반응한지 보잖아요. 앞에 얘기 드렸지만 시장 금리가 별로 바뀐 게 없어. 4.5, 4.35 정도 있으니까 장기금리 별로 변한 게 없고요. 자, 이런 건 있었죠. 30년 만에 만장일치가 아니라 두 명의 반대 의견 계속 얘기 드렸던 크리스토퍼 월러와 보우만 부의장이 금리를 내려라 그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9월에도 9월 금리 FOMC도 금리나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분명히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30%까지 떨어지고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60%에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거 보면 빅테크 실적으로 차별화돼서 가는 면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관세의 물가 영향 트럼프 파월 말하듯이 미국 경기를 볼 때 여전히 소비와 고용이 저는 저콜이라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연착륙 경제활동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파월과 함께. 자, 과정관리 계속 할게요. 실제로 포워드 가이던스나 확실히 줄 거는 8월 21일 잭슨홀 미팅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보는 것도 있어요. 사실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재정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과 관세 적용 후의 시장 반응을 보면서 8월 달 미장은 계속 경계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빅테크는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어쨌든 차별화되고 나스닥 올라가는 얘들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 4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가 약간 불안했거든. 그렇게 캐펙스 많이 갖다 붙였는데 진짜 돈이 돼? 돈이 된대요. AI 하니까 이쪽 클라우드에서 매출 많이 급증했고, 진짜 AI 쪽에 진심이잖아. 마크 그 메타의 저커버그인데요. 캐펙스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 제가 샘 알트만 AGI 얘기했잖아요. 되게 뛰어난 AI 성능인데 그보다 더 큰 게 초지능 AI입니다. 슈퍼 인텔리전스가 개발에 눈앞에 있다. SNS에 또 대왕답게 개인별로 AI를 개발해 보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여전히 빅뱅 AI 쪽의 성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그 다 가는 거 아니죠. 다 가는 거 아니니까. 상승되는 엔비디아 올랐고 반도체,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거 올랐지만 여전히 차별화돼서 내일 아침에 나올 애플은 또 떨어졌어요. 테슬라도 떨어졌고 ARM 같은 거나 퀄컴 실적 났는데 좀 빠졌단 말이에요. 차별화되고 보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8월 미장 경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흐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들도 막 가는 게 아니라 좀 경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8월 달에 그런 경계 모드 말씀을 드리고, 금값은 3290불 살짝 떨어졌고 비트코인 빠르지만 119,000불 000 그대로입니다. 자, 볼 수 있는 거는 비미국에서 지금 선물, 유로, 미국 다 보고 있는데 관세 타결 후에 여전히 조정 등락 정도 보입니다. 자, 이제 기업상국이 관세 타결된 국가가 7개 국가, 우리나라가 15% 되면서 넘어갔죠. 일본 니케이는 1% 떨어졌어요. 자, 홍콩, 중국도 1.7% 정도 쭉 빠지면서 이틀째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만은 보합이고요. 자, 비미국들도 관세 협상 이후에 조금씩 관망한다. 8월 달에 저는 경계갑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기본하고 우리나라 거 볼 때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책도 지금 오늘 엠바고 하나 터진 게 있을 건데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침에 올랐어. 야, 관세 협상 타결됐다. 와, 올랐다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음봉을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일단 지수가 떨어지면서 조금 재미가 없었죠. 코스닥도 그랬고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안 가고, 아침에 저 방송을 하나 찍었어요. 9시 반쯤 찍었는데 그때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막 따라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정책도 그렇고 경제도 하지만 개인들이 지금 계속 실망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외국인이 찍어 사고 대응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개인들이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종목장이 지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가 롱숏으로 올랐고 삼전은 떨어졌고, 자, 번갈아 가죠. 제가 프리미어 된다 할 수 있는 화장품 엔더 같은 건 올랐고요. 조선은 따로 떼서 펀딩한다니까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몰려갔지만 조금 과도했어요. 하지만 자동차가 밀올랐던 올랐다 후두둑 떨어졌던, 되게 좀 묵직하고 좀 안 좋았던 그런 자동차였고, 2차 전지는 오늘 많이 급하게 매물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자, 지금 정책별로 FOMC 금리 둔화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가, 이러면 상장받던 바이오나 로봇이 오늘 살짝 인하를 좀 받았고요. 근데 단기라 봐요. 단기라 보고, 자, 빅테크가 계속 은이 좋네, AI 좋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봐야 되잖아요. 반도체나 AI 전략 좋았지만 반도체는 우리 3점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관세 타결이 불확실성하다 타결되고 나면 자, 프리미엄 제품, 우리나라 한류 화장품이나 엔트가 좀 올랐던 그런 하루였고, 자, 자동차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묵직하게 지수 영향 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체 펀딩이고, 여기서 가장 큰 거는 하나오션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폭발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급수급들이 들어가고 단타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좋아요. 잘 가고 있는데 그런 변동성을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봤어요. 자, 결론적으로 봐도 나도 그렇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평가를, 한미 관세 협상을 자, 무난하게 잘 타결했다. 하방 리스크는 제거됐다. 빠지더라도 밑에 많이 빠질 거 없다는 얘기죠. 특히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가 괜찮겠네. 이렇게 평가했고요. 자, 외국인도 여전히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랑 다르게 코스피 선물을 우다닥 때리면서, 그 말은 뭐죠? 단기를 좀 흔들 수 있다는 얘기야. 단기 변동성을 대비한다는 매도고, 큰 그 선물 매도를 통해서 단기 변동성을 자기끼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건 비슷하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8월달을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섹터는 보고 자세한 거는 이제 파트도 넘어가야 될 건데, 자, 대장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지만 바로 75,000원 못 간다. 자, 보는 거고, 오늘 2분기 실적이 제대로 났어요. 2분기 났는데 좀 더 볼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된다. HBM이나 낸드나 파운드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주가는 6월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에 계단인 상승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뭐 단기로 외국인 사면서 롱숏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장은 3전이에요. 자, 바이오는 그 금리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FMC 때문에 FMC 양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로 조정하는 거지, 이슈 있는 빅테크, 빅바이오 기준으로는 계속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러트닉이 의약품 쪽에서는 최국 대우로 관세를 봐주겠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거죠, 우리 바이오에. 자, 로봇 테마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되고 슈팅 준비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대신 이제 금리 때문에 한번 살짝 멈추나는 그런 모습. 자, 하반기 필수 섹터라에서 한류를 보는데 오늘 다 올랐어요.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께 더 올랐을 건데, 이 부분이 관세 부과 후에도 15% 맞아도 돼, 미국에 팔 때 그 정도는 우리 프리미엄은 충분히 매출이 좋을 거야, 그런 걸로 부각되다 저는 보고요. 여전히 하반기 성장이 좋고 실적까지는 기대가 살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께 여전히 제일 좋죠, 대장이니까. APR 신고가 났습니다. 신고가 난 데서 우리가 매매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파도도 꼭 좀 봐주세요. 자, 엔터도, 자, 오늘 푸도도 좋았죠. 푸도도 지금 대장 반등을 주고 있고, 이런 거 있죠. 야, 너네 관세 올려? 야, 우리는 미국의 제품 가격 올릴 거야. 그런 말을 하니까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갔어요. 자신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제품. 엔터도 오늘 순환매 돌면서 반등을 전반적으로 다 줬습니다. 지금 딴 거로 부담되면 우리 엔터주가 사기 좋으니까 우리 엔터주 저는 괜찮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오늘 빅이슈들이 많아서 말씀 좀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빅이슈들은 한미협상 타결은 한국 수출 위주되는 경제 속에서 프리미엄화되는 기업을 선별해라. FMC에 지금 파월이 단단하게 말했는데 9월까지 볼 때 금리나 신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신중하게 보면서 8월을 좀 경계하고 있다. 자, 빅테크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를 봐야 되지만 딴 것보다도 대장은 삼성전자다. 자, 에러건트한 트럼프가 관세를 막 노려하는 게 시장을 좀 반응을 했잖아요. 이 이후에 저는 반응을,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 되는데, 자, 8월 달에 미국 경제와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미장은 경계하면서 현금 비중 20% 유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정책 5시에 엠바고 나온다 했는데 지금 뭐 배당 소득을 35% 하고 대주주를 15로 축소한다는 얘기가 지금 약간 결정이 돼. 물론 결정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논의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 눌려 있어요. 그런 부분이 투심과 종목점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과정이죠. 자, 우리 채널은 여전히 진짜 투자의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알아야지만 우리 투자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살짝 난이도 있더라도 꼭 좀 같이 봐주시고, 매매도 파트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멤버십 가입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효경님은 저희랑 7개월 되신 분이에요. 헤들리님도 2호일째 가입에 정말 감사하고, 덕내님이죠. 이번 새롭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자, 파트2 넘어가서 우리 종목들 다 보면서 슈팅 익절 매수 대상 한번 체크해 볼게요.